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경 선생입니다. 자, 고1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1 모의고사는 등급이나 점수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 철저히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시험에서 약간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21번, 29번, 30번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들 문제풀이에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풀이를 좀 해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4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까요? 14번은 상당히 쉽죠.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가볍게 그려봅시다. 여기가 C고요. 여기가 A하고 B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지금 16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을 A, 이 길을 B라고 하면 A 곱하기 B가 32다. 이렇게 하나 나오죠. 게다가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 AB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AB가 지금 양수니까 산술기하 부등식 그냥 아니면 어쨌든 A-B의 제곱식 이용하면 이게 지금 2A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64가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뭐 연립분홍식 가볍게 풀 수 있죠.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x-3,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0 이상 범위는 x가 마이너스를 이하던가 또는 x는 3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부등식은 x-5, 그 다음에 x-k가 지금 0 이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하고 k 사이인데 k가 더 큰지 5가 더 큰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눠서 풀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k가 만약에 5 이상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 공통범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지금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3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자, 그런데 k가 지금 5 이상이면은 이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5 이상 k 이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그려야겠네요. 5 이상 k 이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안에 지금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 5개가 들어가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범위 어떻게 나오죠? 5 이상 k 이하로 나오죠. 그래서 이 안에 정수가 5개가 들어가려면 k 값은 뭐다? 9란 사실 알 수가 있죠. 5, 6, 7, 8, 9에서 정수가 5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k가 5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상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k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된다? 5 이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 이하 k 이상 이거죠. 근데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5개 들어가야 되는데 5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k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정수가 3, 4, 5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정수가 마이너스 1, 3, 4, 5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개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따라서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 k 값들의 곱은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는 뭐 간단한 인수분해 문제인데 이게 숫자로 나와서 좀 어색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문자로 치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4를 t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18 곱하기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45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5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쓸 수 있겠네요. 그죠? t 플러스 3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이쪽은 t 플러스 5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14를 써주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14가 들어가면 17 곱하기 13 곱하기 19 곱하기 11 이거 박수가 안 나올 수 없네요. 이게 다 소수로 지금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네 자연수 A, B, C, D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17, 13, 19, 11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 B, C, D의 전체 합이니까 그냥 이 네 개의 수의 전체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60이 되죠.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7번 문제는 원C가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이 지금 1,10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3입니다. 루트 3이라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A가 0,√3인데 이 A는 이 원 바깥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B 역시 마찬가지죠. 1,0인데 이 원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이 원 바깥에 0,√3, 그 다음에 B가 1,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원 위를 따라서 P가 움직이고 있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선은 AB 길이, 이 밑변 길이는 2로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 P가 돌면서 높이만 변하는데 점 P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 AB의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H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삼각형 PAB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다? ABP의 넓이는 H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밑변 길이가 2고 높이가 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넓이 자체가 높이 H가 되기 때문에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H가 자연수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점 P가 이 원을 따라서 돌고 있는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H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면 일단은 이 직선식이 현재 지금 뭐냐면요. 1노란 동안 루트 3 감소하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1,1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계산해주면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그 다음에 2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10이니까 그냥 얘는 5가 되네요.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5가 되고요. 그럼 H의 최소는 바로 뭐겠어요? 이 5에서 반지름 3만큼 뺀, 즉 P가 여기 있을 때 그때 H가 최소 2가 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는 어떻게 되죠? 5에서 반지름 3만큼 더해서 점 P가 여기 있을 때 이때 최대값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H 범위가 2 이상 8 이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자연수 H로 가능한 걸 써보면은 2, 3, 4, 5, 6, 7, 8 이렇게 7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가 2, 3, 4, 5, 6, 7, 8이 되도록 하는 점피의 개수들을 각각 구해보면 일단은 H가 가장 작은 2일 때랑 가장 큰 8일 때는 점피의 개수는 각각 몇 개죠? 한 개씩밖에 없는 거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점피 여기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8이 되도록 하는 점피가 이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2일 때 8일 때는 각각 점피가 한 개씩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3, 4, 5, 6, 7일 때는 점피가 각각 몇 개씩 있다? 그렇죠. 이게 3일 때는 이쪽에서 슬쩍 하나 떨어져서 점피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3이 되도록 점피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3, 4, 5, 6, 7일 때는 점피가 전부 다 몇 개씩? 2개씩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점피의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은 2번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2는 5번 더해주는 거니까 12개가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지금 복소수 Z1, Z2 이렇게 나와 있고요. A, B, C, D가 자연수라고 하네요. A, B, C, D가 자연수인 상황에서 Z1과 바Z1을 곱해주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A, B는 어떻게 된다? 3,1 아니면 1,3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기억력 니은 참거짓을 따져봅시다. 기억은 당연히 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살펴볼까요? 니은은 Z1에다가 바Z2 C-DI를 더해주면 3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C 그 다음에 더하기 B-DI가 지금 3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3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0이고요. 이 부분이 3이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A, B와 C, D를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A도 자연수고 C도 자연수입니다. 한마디로 A하고 C는 각각 3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A가 가능한 게 3 또는 1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때 A는 1이고 그 다음에 C는 2가 되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B가 지금 3인데요. B하고 D가 같으니까 D 역시 어떻게 됩니까? 3이 됩니다. 따라서 C 플러스 D는 5가 된다. 참이죠. 자, 니은 참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볍게 한번 살펴봅시다. 디귿은 다시 제차. 그 Z1 플러스 Z2가 A 플러스 C, B 플러스 DI거든요. 걔네들의 지금 켤레수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D의 제곱이 41이다. 요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41이라는 수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다시 뭐냐면은 Z2에다가 바Z2를 곱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의 최대를 구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C하고 D값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C제곱 플러스 D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다? 그냥 A하고 B에다가 지금 3,1, 1,3 둘 다 대입할 필요 없이요. 그냥 한쪽은 3이고 한쪽은 1이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나중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때 지금 C,D로 가능한 거 한번 써볼까요? C,D로 가능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이게 41이 4제곱 플러스 5제곱이니까 A 플러스 C 쪽이 4고 만약에 B 플러스 D 쪽이 5라고 하면은 C,D는 각각 뭐하고 뭐가 나오죠? 1하고 4가 나옴을 알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쪽이 5고 이쪽이 4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플러스 C가 5고 A가 3이니까 C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D가 4인데 B는 1이니까 D는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D로 가능한 게 1,4, 2,3이 가능하다. 물론 이게 순서 바뀔 수도 있어요. 4,1, 3,2 가능하다. 근데 그 부분을 안 쓴 이유가 어차피 뭐다? C제곱 플러스 D제곱. 어차피 순서 바뀌더라도 제곱의 합은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제곱 플러스 D제곱으로 가능한 게 17하고 13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7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 역시 참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뭐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BC가 지금 한 변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고요. 지금 AB하고 BC를 각각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1-K 대 K.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K 대 K로 내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길이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 길이가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3 곱하기 1-K.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3 곱하기 1-K, 이쪽도 3K.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P'하고 Q'이 어떻게 된다? AB를 K 대 K 플러스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K 대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K 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1에 해당하는 길이가 실제로 3이니까 A, P' 길이는 실제로 3K가 되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Q' B 길이 역시 3K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이걸 토대로 지금 뭘 알고 싶냐면 삼각형 PBQ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삼각형 P'Q'B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S1과 S2의 넓이비가 1대4가 되도록 K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길이비로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빈칸을 채우는 문제니까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선분 길이 AB하고 BC가 모두 3이므로 AP하고 BQ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까 다 계산했죠? AP하고 BQ 길이는 바로 3 곱하기 1-K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볼까요? AP', BQ' 길이가 3K하고 3K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P하고 P'에서 BC의 수선의 발 H하고 H'을 내려봐라 라고 했죠? 이쪽으로 수선의 발 H를 내려보고요. 이쪽으로 수선의 발 H'을 내려봅시다. 그럼 삼각형 PBH하고 그 다음 삼각형 P'BH'이 닮음이잖아요.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의 B가 지금 어떻게 된다? PH하고 P'H' 길이의 B는 PB 대 P'B 길이의 B하고 똑같다. PB 대 P'B 길이의 B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PB의 길이는 3K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3-K라고 했으니까 전체 AB 길이 3에서요. 지금 3 곱하기 1-K를 뺄 때 PB 길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 지켜서 써줄게요. 이 가에 들어갈 식 3 곱하기 1-K다. 그래서 어쨌든 PB의 길이는 3K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식은 어떻게 됩니까? P'B의 실제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에다가 3K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1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비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제 밑변 길이비가 각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넓이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S1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BQ 곱하기 PH로 넓이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B'Q 곱하기 높이 P'H'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위식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pH 대 P'H'의 B는 뭐로 바꿔서 쓴다? PB 대 P'B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요 틀에 맞춰서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계산해주면 BQ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1-K 곱하기 그 다음에 PB의 길이에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죠? 3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Q 프라임 길이가 3K 곱하기 P'B에서 B까지 가는 거 3 곱하기 1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B를 간단히 해주면 3K하고 3K 소거하시고요. 3하고 3 소거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1-K래. 그 다음에 1 플러스 K가 문제에서 나와 있죠? 얘가 1대 4라고 합니다. 이걸 토대로 K 값을 구해주면요. 지금 요거 4배하면 얘랑 똑같은 거죠. 4-4K가 1 플러스 K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K 값은 5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바로 뭐죠? 지금 이 다에 들어갈 숫자를 P라고 할 때 가, 나에 들어갈 식에다가 각각 5분의 3, 5분의 3을 대입해서 곱해봐라.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5분의 3 대입해주면 여기다 쓸까요? 따라서 5분의 3 대입해주면 5분의 6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5분의 24 이렇게 되니까 답은 25분의 144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놓고 풀어볼까요? 전체 집합에 A하고 B 그 다음에 X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자, 지금 A, B의 교집합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3, 4, 5가 지금 겹치고 있고요. 1, 2는 B 없고요. 그 다음에 6, 7은 A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고요. 가족권 보시면은 X의 원소가 지금 6개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A, B에도 없는 원소가 누가 있냐면 8, 9, 10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중에서 6개를 지금 X가 가져가는데 나조건 볼까요? A-X하고 B-X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A-X는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두 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X 역시 어느 부분? 요거 두 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시한 부분 A-X하고 B-X가 항상 같은 집합이 되려면 어느 부분에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원소 1, 2는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 2는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원소가 아예 안 들어가니까 1하고 2는 어디다? 집합 X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알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6, 7 역시 집합 X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이제 원소 몇 개만, 2개만 더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3, 4, 5의 원소는 지금 어디다? 바로 이 부분. 여기에 3, 4, 5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4, 5를 X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X-A와 X-B의 교집합 부분. 바로 어느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 여기가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바로 8, 9, 10인 것이죠. 적어도 하나 넣어야 된다. 그리고 3, 4, 5는 가족을 X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 목적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1, 2하고 6, 7은 무조건 결정이 됐고요. 3, 4, 5, 8, 9, 10 중에서 2개만 더 가지고 오면 되는데 가급적 작은 숫자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하나 원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8, 9, 10 중에는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8, 9, 10이 또 큰 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써야 되니까
제일 작은 원소 8을 하나 넣어주는 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뭐 적절한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원소 하나만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면 된다? 3, 4, 5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 3만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어때요? 집합 X 원소 6개 완성이 되죠. 자, 이럴 때 가나다 조건을 모조리 다 만족하고요. 따라서 이때 합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죠? 27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 번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두 상수 A, B가 이렇게 1 이상, 그 다음에 B는 A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집합 A, B, C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점들의 집합이에요. 집합 A부터 따져보면 어떻다? X, Y가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원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일단은 y는 3분의 4x 직선이 좀 필요하네요. 자,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이 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x축에 접하겠죠? 근데 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계산해주면 이 직선식이 지금 4x 마이너스 3y는 0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8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1이 되네요. 반지름 1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주면 지금 한 점에서 접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딱 한 점. 이 집합 A의 원소는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이 교점. 그 다음에 B, C 한번 살펴볼까요? B하고 C는 여전히 지금 어떻게 된다? 어떤 Y는 3분의 4X 직선하고 각각 원들의 교점들의 집합이 집합 B하고 집합 C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각각 원들을 좀 생각해보면 이 원의 중심 어떻죠? A 플러스 1, A. 반지름의 길이가 A, O, X축에 접하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의 중심 B 플러스 1, B. 그 다음에 반지름 B 이렇게 되니까 얘도 역시 X축에 접합니다. 원의 중심이 지금 A 플러스 1, A, B 플러스 1, B에 있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이 전부 다 어느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Y는 X 마이너스 1, 이 직선 위에 A 플러스 1, A, B 플러스 1, B가 전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죠? A하고 B는 전부 다 1 이상인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B든 어쨌든 이 원의 중심이 T 플러스 1, T라고 한번 잡아주시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T인 원을 그렸을 때 과연 이 직선하고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5분의 절대값 4t 플러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3t 이런 식으로 되니까 t가 게다가 1 이상일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t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와 반지름 t 사이의 어떤 대소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이 값이 일단 t보다 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t보다 커버리면은 t가 어떻게 된다? 5t, 4t가 4보다 작으니까 t가 1보다 작죠. 근데 어차피 지금 A하고 B는 1 이상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t가 같으려면 t 값이 뭐다? 1이다. 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t가 1이면은 이 원의 중심 잡고 그 다음에 원을 그렸을 때 x축에도 접하고 그 다음에 y는 3분의 4x에도 접한다. 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반지름 t보다도 작다 이렇게 되면 t 범위는 어떻게 된다? 1보다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사실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계속 읽어볼까요? A, B, C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다. 그러니까 여기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점의 개수가 어쨌든 전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A하고 B의 원소 개수는 전부 다 뭐다? 1 이상, 그러니까 1 또는 2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A하고 B가 전부 다 1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또는 B가 1일 때는 딱 Y는 3분의 4X하고 접하니까 점의 개수가 1개.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 A 또는 B가 1보다 클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교점 개수 2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합 B하고 집합 C는 원소 개수가 각각
한 개 또는 두 개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점은 이 B하고 C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 각각의 원들이 원의 중심 여기 쓰면서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날 수가 없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점은 따로 세주고요. 그렇다면은 A 플러스 1,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 B 플러스 1,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그었을 때 각각 교점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죠? B는 1보다 크기 때문에 B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무조건 2개가 나옵니다. 됐나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집합이 이 원과 이 직선은 이 직선하고 두 점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떤 그림일 때만 가능하다? A 플러스 1,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을 그었을 때 딱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플러스 1,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그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요 교점을 같이 지난다.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점이 여기 하나는 그냥 공통으로 겹치고요. 여기 한 개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A, B, C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다? 1개, 2개, 3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A, B를 각각 구해볼게요. 지금 A 플러스 1,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이 이 Y는 3분의 4X에 접하려면 아까 이미 계산을 해뒀죠. 그렇기 때문에 A가 1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중심이 지금 B 플러스 1, B거든요.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그었을 때 여기 한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요 길이가 B가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요 접점 좌표만 구하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B가 되도록 하는 B값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접점 좌표는 또 어떤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원의 중심, A가 1이니까 이 원의 중심이 2,1이죠. 이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이으면 이 접선하고 수직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요게 기울기가 3분의 4잖아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래서 이거 잘 계산해보면 2,1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1만큼 가면 우리가 접점 좌표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각각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면 길이의 B만 따져보는 거예요. 길이 B가 4대 3대 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근데 이 실제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5분의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1로부터 왼쪽으로 5분의 4만큼 위쪽으로 5분의 3만큼만 이동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점 좌표는 5분의 6, 5분의 8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B값은 어떻게 구한다? B 플러스 1, B로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B다. 이걸 통해서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겠죠. 이 정도 계산은 뭐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B-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5분의 8의 제곱이 누구와 같다? B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가지고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5분의 18B, 16하고 2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25분의 그 다음에 65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양변에다가 25를 곱해볼까요? 5분의 13이니까 양변에 5만 곱해볼까요? 그래서 5B의 제곱 마이너스 18B 플러스 13은 0이니까 자, 계산 꼼꼼히 합시다. 5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B는 지금 현재 1보다 큽니다. 따라서 B값은 5분의 13이 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플러스 B인데요. A는 1이고 B는 5분의 13이 나왔으니까요. 답은 5분의 18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fx가 어쨌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고 대칭축이 x는 a에서 나오는데요. a가 양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0 이상 2 이하를 잘라보면은 어쨌든 x는 0은 이쪽에서 나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2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둘로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x가 2가 이렇게 x는 a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꼭지점 A에서 최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a를 대입해주면은 a 제곱이 되고요. 요 값이 지금 최소값 10이라고 했으니까 양수 a는 루트 10임을 알 수 있죠. 루트 10인데 어떻게 됩니까? 루트 10은 2보다 크죠? 그치? 그림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거 버리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어떻게 된다? x는 2가 여기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a가 2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그럼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2에서 최소가 나옴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 4-4a 플러스 2a 제곱, 이 값이 지금 10이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고요. 넘겨서 방정식만 좀 풀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따라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a가 지금 2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풀고 있으니까요. a는 3이다. 문제 주어진 조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a는 3 구했는데요. fx 자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8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어떻습니까?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오른쪽 끝에서 최소, 왼쪽 끝에서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답은 18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대응을 한번 다 나타내 볼까요? 지금 2하고 3이 있는데 2하고 3인데 이게 f에 의해서 지금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다시 공역으로 한다. 어쨌든 그렇다면 2하고 3에 대해 함수값들이 각각 뭐가 되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래서 f에 의해서 2는 마이너스 a로 대응이 된다. 그 다음 3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f에 의해서 3은 0으로 다시 대응된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 x를 공역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2하고 3 이걸 공역으로 해서 다시 g 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gf 함수가 항등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에서 시작한 화살표가 2로 가서 끝난다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a가 2로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3에서 시작한 화살표가 3에 가서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0에서 3으로 대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a가 2고요. 간단하죠? g0은 3이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g0이 3이다. g0이 3이면 b는 3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a가 2다.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b는 3이죠? 그러면 이게 3이니까 얘가 지금 2가 됩니다. 따라서 a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4가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지금 이렇게 그려서요. 지금 2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2 직선을 그려봐라. 뭐 이렇게 가나 봅니다. 2,6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부터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얘가 모양이 좀 이렇게 지금 가나 봐요. y는 fx가 이렇게 지금 그려진 거고요. 뭐 대칭축이 뭐 2분의 7에서 나오는 거 나중에 필요하면 적어봅시다. FFA가 FA랑 같다라고 합니다. FFA가 FA랑 지금 똑같은데요. 이거를 잠깐 x로 치환해보면 어떤 값을 먼저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fx가 누구와 같다? x와 같다. 이걸 먼저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y는 x 그래프 그려서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미리 계산을 좀 해보자면 얘가 x랑 같을 때 x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x랑 같을 때 x는 어떻게 나옵니까? x는 4중근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y는 x 그래프 그려주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x 그려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접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4,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치환한 걸 돌려주면은 뭘 만족하면 되겠다? FA가 마이너스 2 또는 4를 만족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FA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 그래프 그려서 Y는 fx와의 교점을 찾아주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2에 따른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2 하나고요. 그 다음 4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Y는 4 그래프 그려주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 개 점에서 만나죠. 세 개 점에서 만나니까 각각의 점 좌표만 구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4인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죠? 2차 함수와의 또 다른 교점이니까 대칭축 x는 2분의 7에 대해서 대칭임을 이용합시다. 그럼 3에서 만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점은 어떻게 되죠? 지금 2x 플러스 2가 뭐가 되도록 4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 1에서 만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a가 4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1하고 3하고 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a 값들의 합은 6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등변 사다리꼴 ABCD가 있다라고 했는데 AD 길이가 4라고 해요. 다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 다음에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A하고 이 교점을 이어주면 어떻게 된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임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점하고 이면 얘가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다리꼴이니까 얘하고 얘가 평행하잖아요.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적어봤고요. 그러면 이 길이가 현재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면 사다리꼴의 넓이하고 이 둘레를 R로 표현했을 때 S제곱 플러스 8R이 잠깐만요. 6720이라고요? 6720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지름 R을 미지수로 잡고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반지름 R을 미지수로 잡아버리면 이 길이가 2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길이도 역시 2R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두 원이 접한다고 하죠. 두 원이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 중심, 이 중점이 원의 중심, 얘 중점이 원의 중심인데 요걸 이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만나고 요 길이가 각각 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등면 사다리꼴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좌우 대칭 모양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4니까 요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역시 R-2가 되죠.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지금 이 길이 같잖아요. 삼각형 닮음에 의해서 여기가 R-2면은 요 길이는 2R-4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R-4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밑변 길이는 얼마가 된다? 4R-8에다가 4를 더하니까 4R-4가 전체 밑변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이 R로 표현하기 위해서 높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H를 구해보니까 루트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H는 4R제곱 마이너스 4R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여기서 요거 제곱을 빼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16R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높이는 4루트 R-1이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넓이 S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하고 아랫변 길이 합이 어떻습니까? 4하고 4R-4니까 4R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 높이 4루트 R-1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계산하면 8R 곱하기 루트 R-1 얘가 바로 넓이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레 길이 L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레 길이 L은 4와 2R과 2R 그 다음에 4R-4 이것만 더해주면 되니까 8 곱하기 R이 둘레 길이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그래서 S제곱을 계산하라. 자, 64 R 세제곱 마이너스 64 R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L 요거 18배 하면 64R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6720이다 요 값이. 이렇게 해서 R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거죠. 자, 넘겨서 양변 64로 나눠주면은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 그 다음 마이너스 105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이 3차 방정식 인수분해보면 R-5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수 적어주면 R 제곱 플러스 21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4R 이렇게 지금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괜찮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R값은 존재 안 하고요. 이 부분이 0일 때 R은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지름 R은 5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BD의 제곱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BD의 제곱은 이렇게 이어주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R-4에다 4를 더하니까 2R이죠. 그런데 R은 5라고 나왔으니까 전체의 이 가로 길이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 H가 4 곱하기 R-1이었거든요. 그래서 R에다가 5를 대입하면 높이는 8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BD의 제곱은 164가 되겠죠.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는 뭐 이차함수 fx 이렇게 있는데 a가 양의 상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지금 1, -10이죠.
근데 x범위가 k-1 이상 k 플러스를 이해할 때 절대값 fx 그래프의 최대값을 gk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꼭지점이 1, -10까지 나오는 건데 절대값 fx니까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은 여기 꼭지점이 1, 10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곡선은 y는 a 곱하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이쪽 곡선은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10이다. 일단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볼까요? gk가 10이다. 즉 무슨 얘기죠? x는 k-1 이상 k 플러스를 이하 범위로 잘랐을 때 최대값이 10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이 루트 10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선은 함수값이 10이 나오게 하는 함수값이 10이 되는 점이 몇 개 없거든요. y는 10 그래프 그려주면은 여기서 접하고요. 이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k-1 이상 k 플러스를 이하를 잘랐을 때 바로 뭐다? 최대값이 어쨌든 얘든 이 최대값이 지금 10이 나와야 되는데 k가 가장 클 때가 지금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바로 요거죠. 이 k 플러스 1이 바로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y가 10일 때. 자, 이렇고 그 다음에 k-1은 뭐 적당히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뭐 k-1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죠? 최대값 10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럴 때 k가 최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k가 여기서 더 커져서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k 플러스 1일 때 함수값 자체가 어쨌든 10보다 크니까 gk가 1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gk가 10이 되도록 할 때 k가 최대가 되려면 즉 이 구간이 가장 오른쪽으로 가려면 바로 언제 가능할 것이다? k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딱 10일 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k 값이 뭐라고 합니까? 루트 10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점의 x 좌표가 루트 10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루트 10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1보다 크니까 요 사이 어디엔가 루트 10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다? k가 최대가 된다. 여기서 더 커지면 gk가 10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 점 좌표가 바로 뭐다? 루트 10 플러스 1, 10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a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a 곱하기 루트 10 플러스 1에서 1 제곱 빼서 1을 빼서 제곱하니까 곱하기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요. a가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한마디로 요 2차 함수식은요.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0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죠. 마이너스 a까지. 자, 일단 a 값들은 다 구해봤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k가 b하고 c에서 최소값 m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gk의 최소가 언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로 여기에서 최소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 왼쪽 끝 k-1이라고 오른쪽 끝 k 플러스 1이 이게 함수값이 같을 때예요. 그럴 때 이 같은 함수값이 gk의 최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처에서 k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왼쪽 끝이 올라가니까 최대값 자체가 어때요? 이거보다 더 커짐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k가 여기서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 끝이 더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이 함수값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gk가 최소일 때는 언제다? 여기 k-1하고 k 플러스 1이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근데 얘가 고스란히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도 있어요.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x는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k-1일 때, k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그럴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 끝에서 이 왼쪽에서 k 값들 한번 구해볼까요? 즉 k-1을 어디다 대입할 때? 요 식에 대입할 때.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을 어디다 대입할 때? 이 식에 대입할 때. 서로 함수값이 같다. 이걸로 k값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k-1을 이쪽에다 대입해주면 2 곱하기 k-2의 제곱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을 이쪽에다 대입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0인데요. 이게 서로 같다 이겁니다. 지금. 자, 계산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 다 넘겨주면요. 지금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0. 오케이. 자, 넘겨서 양변 2로 나눠주면요. k-2의 제곱 플러스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2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은 0. 즉,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k가 지금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요. k-1하고 k 플러스 1 사이에 이 절편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편 값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0일 때 루트 5,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k-1하고 k 플러스 1 사이에 1 마이너스 루트 5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3일 때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다 이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바로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이럴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떨 때 이거를 전체 좌우, x는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시켜주면 0을 1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언제? 2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1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언제? 4일 때. 그쵸? 이럴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계속 계산해 볼게요. k-1은 가능한 게 뭐다?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2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k가 b하고 c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최소값 스몰 n 값은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일 때 함수값 같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4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은데 그 같은 함수값 자체가 최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해 주면은 뭐가 되죠? 최소값 8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74가 답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4점짜리 풀이를 모두 맞춰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고3들은 이제 좀 약간 바뀐 수능을 쳐서 교육과정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질감이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본 수능은 바뀐 교육과정 이전의 수능하고 상당히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번, 29번, 30번이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나머지 4점짜리는 좀 잔잔하게 풀만한 정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는 시험이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이 비슷한 성격의 시험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답 정리 확실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학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는 2학년 모의고사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